네, 뉴스버스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대선 국면이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절대 중립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본인은 그런 고발 관련해서 전혀 개입한 게 없고 사실도 무근이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도 지금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보도하시면서 지금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을 직접 모셔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첫 번째 보도가 지난 2일에 있었습니다. 취재 경위 그리고 고발장 텔레그램 캐치본 입수, 그다음에 제보자하고의 어떻게 인연이 닿은 경위 등 이런 것들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제보자 그리고 취재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하시죠. 네. 예,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어제 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어제 공익신고자, 전환이 공익제보자로 됐어요. 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공익신고자가 되면 누구인지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인적사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네네. 제보자에 대한 언급은 저도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취재 경위를 오늘 아침 바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전혁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경위를 상세하게 저희 뉴스버스에 지금 올려뒀습니다. 기사로. 예. 그래도 네. 좀 저희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못 본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월 말쯤에 전혁수 기자가 이제 저희 취재라는 게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적으로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텔레그램을 보여준 거죠. 작년 총선 때 김웅 의원이 이렇게 보내준 게 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에 피고발인이 최광욱 이제 그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그리고 황희석 이렇게 세 명이 쭉 있고 그래서 쭉 스크롤을 올리면서 봤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 검찰 아닐까?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거잖아요. 고발장을 쓴 사람이 검찰인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검찰 아닐까 뭐 이런 아닐까? 거죠. 검찰이라고 지목한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취재 이제 시작이 된 게 그 뒤에 한 달 뒤에 그분이 7월 달에. 그렇죠. 7월 이제 한 20일 넘어간 7월 말쯤에 그 캡처 화면을 보내준 거예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우리 이제 전혁수 기자 이런 걸로. 그렇죠. 전혁수 기자에게 보내준 거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있어서 전혁수 기자가 이제 법조인 대관을 찾아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 법조인 대관에 대략 2만 6천 명 정도가 수록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만 6천 명 중에 손준성이라는 딱 한 명이요? 검사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인 것 같네. 그렇죠. 흔한 이름 같은데 네네. 검사가 딱 한 명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영이도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고발장을 왜 이제 그 전혁수 기자는 법조인이 쓴 걸로 의심을 했냐? 네, 그게 중요하네. 예, 의심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그 말하면 그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있잖아요. 지씨요? 지모 씨라고 하는 사람. 네. 그분이 실명 판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친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근데 미래통합당 측에 그런 자기 판결문을 줄 리가 일단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발장 내용이 나올 만한 거, 실명 판결문 이런 게 나올 만한 게 볼 수 있는 데가 검사 판사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조인이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추정을 한 다음에 법조인 대관을 보니까 손준성 이름이 검사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손준성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경력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걸 쭉 팔로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어떤 고발장 내용에 대한 그 분석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시에는 고발장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재원을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전혁수 기자가 열심히 설득을 한 거죠. 그때까지는 그 고발장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었나 봐요. 이제 캡처 화물만 있었기 때문에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누구라는 것과 혐의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고발 내용이 MBC 그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돼 있고 네. 아, 이 사람들이 피고발인들이구나 이런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들은 그 뒤에 저희들이 구술을 받아서 듣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고발장이 2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4월 8일자하고 4월 3일자인가?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고발장은 몇 월 며칠자인 거예요? 어떤 고발장을 말씀드렸는데 둘 다. 둘 다? 예, 아, 둘 둘 다. 다? 그러니까 저희 3년 처음부터 초하고. 두 개의 처음부터? 고발장이 있다는 건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네네. 오. 그래서 보시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네. 네. 감을 잡으셨군요. 이거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총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볼 때, 그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냐 네네. 저는 굉장히 이제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당시에 여당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고발인을 해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겨줬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 개입의 문제가 있다. 검찰의 정치 개입 문제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검은유착 의혹 보도의 피해자라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을 검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걸 검찰이 이렇게 고발장을 써줬다, 개입했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모순된다고 봤어요. 왜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오너의 네. 어떤 그 변호사비를 대준다면 횡령죄가 그렇죠, 되고 횡령죄가 되죠. 그 소속 법무팀이 그 일을 수행한 다음은 또 배임 행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벌된 사례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하물며 공조직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렇죠. 그건 말이 납득이 안 되고 검찰 특히 이제 법 집행기관인 이제 검찰에서 네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 검찰이 이거 써준 건 맞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는데 네. 전혁수 기자가 이제 피해 사실을 이렇게 구술 받아 온 걸 봤을 때 네.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추가로 적시된 분들이 이제 윤석열 윤석열 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이렇게 3명이 딱 적시가 돼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라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아. 고소한다는 형식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해서 자기 어떤 그 굉장히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네네네.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해서. 의심에서 네. 출발을 한 거죠. 그렇죠. 와, 그때 정말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정치 공작으로 또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되게 좀 걱정도 되고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김웅 의원은 처음에 9월 1일에 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김웅 의원하고? 저희 보도가 나가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도가 2일에 나갔으니까 1일에 통화를 1일 했다는 통화하고 2일 아침, 그러니까 보도가 나가기 전에 2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거죠. 2차례. 예, 예. 그러면 아침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웅 의원하고? 2차례니까 한 번은 저녁에 한 번은 했고 한 저녁에. 번은 다음날 보도 나가기 한두 시간 전에 했고요. 김웅 의원이 얘기하기를 9월 1일 날 통화를 했을 때에는 네. 대구에서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본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횡설수설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게 있어요. 술에 취해서라는 건 잘 모르게 안 보이니까요. 모르겠고 모르긴 그때 모르지만, 네. 기차 아니라고는 말씀하셨고 기차.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끊기기도 하고 네,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래서 일단 물어볼 것만 물어보는데 이렇게 잘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때 다음 날에는 뭐라 그러던가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던가요? 다음 날, 그러니까 첫날과 다음 날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첫날에는 저희들이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준성 보냄이라는 이런 네, 캡처 네, 화면이 네. 있다. 이런 어떤 걸 제시하지 않고 네, 네.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해서 그 미래통합당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있었다. 본인이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있었다. 그 객관적으로 김웅원의 휴대폰에서 나왔으니까. 네, 있었다. 예, 전제 사실을 있었는데 설명하고.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서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었느냐?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었느냐?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물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안 한 상태지만. 예, 안 한 상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혹시 그 당시에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말은. 먼저 나와요 그 말이? 아니, 이제 윤 총장하고는 상관없어요라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예. 근데 이 말은 자기가 그 당시에 따로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이지. 윤 총장과 손준성 사이의 관계는 김웅 의원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하고 그 당시에 윤 총장하고 따로 무슨 전화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건 없다, 아니고. 상관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날. 예.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 기차 아니었고 이분이 이걸 제대로 질문을 이해를 했는지 파악을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듣고 했는지. 왜냐하면 통화가 중간중간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적당히 하고 오늘 적당히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날 취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취재 때는 우리 전육수 기자가 우리한테 손준성 보냄이라는 캡처 화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고발장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전달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 고발장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고발장인지, 뭔지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김웅 의원이 내가 뭔가를 써줬다라는 그 고발장이 여기에 등장하는 고발장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행위가 있는지 여전히 그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돼야 되지만 어쨌든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전달은 해줬다. 그러니까 전달은 해줬다. 근데 기억은 잘 안 난다. 거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예. 김건희 씨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다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그쪽에서 어떤 그쪽에 원하는 사항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쪽이라는 건 이제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 지목하는 건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었을지 모르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의 아침에 이제 답변이었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딴 데서는 안 물어보던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검찰이 뭐 알아서 했을 것이다. 뭐 그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뭐 그거는 그쪽에도 물어보고 그쪽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어쨌든 그 고발장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김웅 의원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진 지금 않아요. 그 이후에 김웅 의원의 대응을 대응은 보면, 그렇지만 일단 거기까지 대응을 보면, 대응을 보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취지상으로 한동훈, 그러니까 피해자로 한동훈 이렇게 들어가고 윤석열, 김건희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왜 해주겠냐.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로 적시가 돼서 고발장이 들어갔다면 나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원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였던 것 그분들이 같아요. 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했다 안 했다 명확한 게 아니고 그랬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일 거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뉴스버스에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한 부분, 이런 데는 말을 안 하고 뉴스버스가 아주 악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뭐 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장제원 의원이 공개했던 그 녹취록에서 핵심은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 없다, 이 말을 아마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뉴스버스에서는 그 부분을 왜 뺐습니까? 공개를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의미가 말씀드렸지만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과 손준성 사이의 관계에서는 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질문 자체가 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일 과정에 직접 윤석열 총장한테 혹시라도 통화해서 요청을 받은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총장하고 상관없어요라고 그랬잖아요. 지시했네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네.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알 수도 없고 알 그렇죠. 길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상관없어요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당연히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이제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구조 속에서 예를 들어 정말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졌던 거지, 그 부분에서는 상관없다고 한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김웅 의원에게 뭐 직접 한 직접적으로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한 게 있느냐라는 게 그렇지. 저희 취지의 질문이었죠. 질문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말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공개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내용에서 공개를 안 했는데. 아니, 그리고 굳이 그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기차 아니었고 질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은 좀
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술 취한 상태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네,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침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어서 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첫날 이게 의미 파악이 잘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 거를 저희들이 굳이 그걸 공개할 이유도 없었고 아까 그런 의미 윤석열 총장이 상관없었다 하는 거는 김웅 의원하고 관계의 문제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네네네.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없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 뉴스버스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확장되어서 네. 이 사건의 교사나 지시한 사람이 그러니까 손 검사에게 윤 전 총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웅 의원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녹취를 공개한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팩트하고 팩트를 따라가면서 네. 이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 그쪽으로 이제 분석 등을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 그쪽 이제 윤 캠프 측 입장이나 그쪽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반박하는 식의 그렇죠. 이제 방어하는 형식이 되겠죠. 네.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제가 그 윤 캠프를 마치 겨냥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 안 나가려고 자제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초기에는 저희들이 뉴스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사를 써놓고 이제 불러주는 데서 제가 출연해서 기사 홍보를 그렇죠. 하는 차원에서 예, 이렇게 예, 나갔는데 예. 그게 기자가 기사를 써야지 왜 그렇죠. 방송 나가느냐라는 네. 비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여기는 뉴스토마토의 뉴스토마토는 네. 우리 노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네네. 여기 이제 대표님이 저랑 기자 생활을 함께 했던 분이고 그렇구나. 함께 그 뒹굴었던 분인데 네. 광고 가게 요청하길래 제가 마지못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참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윤캠프 측의 입장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윤캠프 측의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은? 따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저는 아직 안 내놨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고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건 검사가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윤캠프 좀 측 했어요. 입장은 나왔는데 수준이 떨어진다고 막 그랬어요. 네, 그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규명돼야 될 사안들이 있잖아요. 사실관계, 손준성 본회의나 실명 그렇죠. 판결문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명한다고 했지만 아직 뭐 거기에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하고 먼저 처음에 그 취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사실 취재가 들어가서 아니, 7월 7월 말이죠.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9월 2일 날 발표했으면 한 달이 좀 넘게끔 취재를 하신 한 달 건데 가량 했죠. 예. 그동안에 윤석열 전 캠프 쪽에 혹은 윤 전 총장 측에 확인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취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안들을 미리미리 취재를 한다는 김건희 씨랑 건 통화했다고는 나오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전 작업만 사전 작업이 그날 있어요.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도 직전에 그런 경우는 보도 직전에 반론이나 해명을 받고 그 반박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네. 그 반박이나 반영이 일리가 있고 그런 보도를 멈추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한다 그러면 이게 미리 이게 사전 또 제보자를 찾아내서 어떤 반대로 이제 어떤 설득 작업이나 또 서로 못하게 알 할 수가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김웅 네. 의원이 그 사람을 알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재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반론 해명을 받기 때문에 미리 윤캠프 쪽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반박 반론을 요청한 바는 없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씨에게. 통화를 이제 시도를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제 김건희 씨하고는 통화를 됐고 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전화를 이제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받지를 않길래 김건희 씨를 통해서 연결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해주신 거죠. 연결 안 해주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차례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제 차단이 돼 있었고 그리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기사를 김건희 씨한테 보내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여드리고 반론 해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답변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손준성 검사한테도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보도 나가기 직전에
통화를 하셨겠네요. 송 검사는 그날 그렇죠. 그래서 김웅원하고 송 검사를 이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했는데 김웅원은 이제 아까 기차 안에서 받으셨고 송 검사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저희 기자가 아침에도 안 됐는데 문자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요만 전달을 드렸겠죠. 그랬더니 송 검사의 답변은 이제 그거였어요. 황당한 말씀, 모르는 일, 뭔가 지금의 어떤 전면 부인하는 그 입장하고 그 똑같은 입장이었죠. 황당한 말씀이다 이런 거였으니까요. 네.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사진이나 증거 자료 같은 게 100개가 넘게 전달이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특별히 입장을 표명한 게 없습니까? 아직 왜냐하면 전면 사실 부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했다, 저건 안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근데 김용 의원은 여기서 지금 핵심은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 사실 김용 의원이잖아요. 김용 의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다가 또 뭐 처음에 자기가 말한 초안하고는 안 맞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검찰로부터 받은 것 같다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내용도 모른다고 했다가 되게 복잡하게 말을 많이 바꾸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그분이 김웅 의원이 아시죠? 그냥 근데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왜 그러는지는 김웅 의원 본인이 아시는 거지 저야 모르죠. 모르지만 여러 군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압박을 한꺼번에 동시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답했다가 또 어느 또 불리하게 생각되는 쪽에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지 그분이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손준성 검사는 우리랑 친하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킬 일도 없고 우리는 전혀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어제까지 그 입장이 나왔어요. 윤희석 대변인 쪽에서. 이거는 뭐예요? 원래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는 되게 뭐 장자방, 오른팔, 왼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판사 사찰 문건도 그분이 작성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부도 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집한 걸로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윤 캠프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그 입장이 나온 게 언제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저희들이 캡처 화면이 제시된 이후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그쪽 입장에 제가 막 자꾸 반박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원래 아시지만 각계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총장들도 그 자리에는 자기 측근을 안 치죠. 측근을 안 칩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적으로도 항상 총장 옆에서 어떤 장자방 비슷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언론 기사를 보시면 알지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준성 검사를 윤석열 총장의 복심, 오른팔 이런 표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 청구 사유 중에 하나 들어간 게 판사 동향 문건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때 했을 판사 때. 동향 분석한 문건인데 그 문건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작성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이것도 기사에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 문제 등이 행정소송에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사실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맞아요. 500쪽이나 또 써서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물이 까진 뒤에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용 의원 얘기 두 가지만 딱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김용 의원이요. 제보자 얘기 나오니까 이 제보자는 과거에 조작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인연을 끊었다. 이 A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국민의힘의 사람인데 조금 뭐 황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메신저 공격을 중간에 있는 이 제보자 공격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보자로 지목됐다고 생각하는 그 분이 뭐 여러 명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나 그런 사실 없다.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 김웅훈이 생각하는 그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를 전달된 그분하고 같을까요? 누군지 모르시죠, 사실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미루어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행위가 되고 동일한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웅원이 지목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는 A씨 한 명하고만 전달했다는데 전달받은 사람. 그 A 씨에 대해서 김웅원이 네. 지금 알고 있는지도 저희에서는 조금 불분명해요. 아, 그렇군요. 알고 하는 얘긴지, 알고 하는 얘긴지. 모르고 하는 얘긴지. 오늘 기자회견을 9시 반에 하신다고 무슨 얘기 하니까 할게요,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쭉 나왔던 얘기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네네네. 제보자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영향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 이 제보, 소위 말하면 네네네. 보도된 내용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흐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이건 추정일 뿐이고 실제는 이제 9시 반에 기자회견을 봐야겠죠.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취재 경위라든가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 이유도 그 정치적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네네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 경위로 어제 전혁수 기자가 구체적으로 잘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순수하지 못하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캠프를 이제 김웅 의원 말은 윤석열 캠프와 유시민 캠프 둘 다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유승민 예. 하여튼 이 두 분을 둘 다 죽이는 의미에서 이 제보자가 나선 거기 때문에 특정 배후 세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취지를 말도 하기는 했어요. 그럼 특정 세력은 그 두 분이 이렇게 깔아앉으면 이렇게 유리해지는 쪽은 홍준표 캠프인가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만은. 네. 근데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하고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보자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제보를 해서 분탕지를 일으키느냐, 제보자의 의도가 정확히 뭐냐, 순수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취재 경위를 왜 네네. 밝혔냐면 이건 제보라는 거는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재라는 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재는 네. 우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대화 그렇죠. 과정에서 캐치를 하고 우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취재 경위의 핵심은 제보자는 그 당시에 손준성 보냄이 그 손준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누군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찾아봤겠지. 네, 그러니까 저희 기자가 네. 그걸 캡처된 화면을 받아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있네? 손준성이 누구야? 법조인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니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보자 자체가 손준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검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사건의 배경을 알고 어디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제보를 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도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좋아.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이 보도 나간 다음에 좀 고발 고소 이렇게 좀 당해서 좀 하고 계십니까?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는 30건의 고발 고소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경찰 조사도 이제 시작됐다고 그래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해서. 저 말입니까? 네. 저는 저는 사실 보도를 했고 네. 특히 이제 팩트에 기반한 다 보도를 했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사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누구나도 그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정보정책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그렇죠. 지시했다고 이 사실 기사를 쓰면서 팩트 기사를 쓰면서 그런 언급한 바도 없고요. 네. 그럼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하나의 어떤 이제 왜 그런 고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희 취재된 대로 이렇게 보도하면 그렇군요. 될 혹시 걸로 협박받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박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은 없어요? 여기서 협박이라기보단 협박성 내지는 여기서 그걸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잡혀 아니 그냥 누구한테 예를 익명으로 그런 류의 연락이 온 적은 있다 아니 없다. 항의성 전화나 이런 항의성 건 전화. 굉장히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야당 쪽
지지자들은 또 윤석열 그 지지율이 그렇죠. 지지층이 제일 있죠. 높은 네.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열렬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또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보도가 굉장히 이 보도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격해질 수 있고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진실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네네. 저희들 그냥 워낙 없다 보니까 전화 한 대다 보니까 그 코드 뽑아놓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시네요. 전화 코드 뽑아놨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인사이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는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